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수석 최고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고사항이고요.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잘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20일 겸공에 출연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을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자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경선하자는 얘기인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후보가 다 약속하신 거예요. 공약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벤트적으로 선출하자. 네. 평당원 최고위원을 저도 이미 한번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들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요. 그렇죠?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문건을. 그리고 전대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최고위원 의무적으로 두는 거, 최고위원 청년,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한 명 지명직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문건으로 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단 민주적 절차로 뽑자. 그런 얘기고. 그런데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새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후보들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 있다면은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활용해서 선출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의 결론은 불가입니다. 불가의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저희가 곧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뽑게 될 유권자와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당선자가 청년위원회와 똑같은 중복적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성이 있어서 이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긴 논의나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에 관련해서는 현행 당원 당규에 기초해서 청년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취지를 반영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래는 노동계를 규정에 넣어서 뽑다가 규정을 없애고 안 뽑다가 알아서 둘을 뽑으라고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략 지역을 가급적 고려해서 뽑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후에 따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 지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청년은 전영기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마침 이분이 총리실에 있을 때 사회대기업위원회 소속이기도 해서 권미경 현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수석 최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결정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곰곰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민석 대표를 돕는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김민석 대표는 지명직 최고 지명은 대표의 전속 권한이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 선출이 불가하다는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다는 요지의 전제로 갑자기 지명직 최고 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당원 제26조 4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당원 26조는 지명직 최고 1위는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 사안입니다. 최소한 최고위원회와 협의는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습니까? 지난 전대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의무제 논의도 전당대회 개시 후 룰을 바꾸려 했기 때문 논란 끝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김민석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께서는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 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2030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청년위원장 선거가 곧 열리고 청년위원장을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안도 있으니 결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는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전대에서도 김민석은 정청래가 아닌 최민희와 먼저 싸워야 했듯 이해찬 정신을 장착한 여자 유시민의 별칭을 가진 최민희에게 실력으로도 회유로도 통할 리가 없을 것이기에
김민석이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지원군이 될 것이나 옳지 못한 사사로운 길을 가려한다면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최백원 교수가 홍사훈쇼에 등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사라졌음을 강력히 비판했고 반명무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근데 뭐 저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반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이게 좀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사실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지층들이 지금 굉장히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28년 총선 저는 기약 없다고 봅니다. 28년 총선에서 만약 패배하게 되면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표현하지만 지옥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28년부터 30년 사이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 지형까지 그러니까 악화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들이 소위 말해서 정권을 뺏겼어서도 의회 권력이 아마 지켰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의회 권력까지 뺏기게 되게 되면은 진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저는 도래할 수 있고요.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맞냐 하는 이런 이제 그 감정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가 저분이 이제 이런 이제 혼란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친명이냐 반명이 이거 싸움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 지지층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칼날 다시 그러니까 복원하고 다시 그러니까 정상으로 다시 그러니까는 본 모습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그러니까는 돌아오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항상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겁니다. 수백조 투자하겠다 뭐 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반도체도 이것도 특수가 조정이 생겨보세요. 그럼 집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업이야 뭐 당연히 먼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일반 그러니까 민생 얘기하잖아요. 민생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산층 같은 경우 지금 생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생계 압박을. 저소득층은 뭐냐면 생존 위기에 있어요. 이 문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야. 실은 억강부야 대동세상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도대체 기존의 정권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 1년 동안에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이거예요. 추진된 게 없는데 가장 좋은 시절을 놓쳐버리면서 그리고 말미에 자신이 등판한 이유를 이렇게 발언했지요. 제가 사실은 이재명 정권을 지지해달라고 한 책임도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 책임감 때문에 전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 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요, 정권을 왜 뺏긴지 아세요? 상대방 정권이 실패하면 뺏겨. 자기들이 잘나서 저희 정권을 얻는 게 아니라. 지난 다스베이다에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 역시 책임감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제가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지했던 그런 아주 괜찮은 지지자거든요. 제일 괜찮은 지지자가 어려울 때 열심히 돕고 열심히 응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먼저 전화하는 법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제일 괜찮은 지지자거든요.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꽤 괜찮은 지지자라고 생각해왔어요.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 이 민주개혁 진영을 위해서 제 주관적으로는 실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비평이라는 그 공론장에서 비평가로서 지지했던 그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심정이 어디 유시민 작가와 최백원 교수뿐이겠습니까? 이재명을 응원했던 민주시민 모두의 상황이겠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